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내 문서 Q&A 시스템 실전 구축 가이드를 학습합니다. AWS 베드락 날리지 베이스를 활용해서 사내 문서를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질문에 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볼 거예요. RAG 아키텍처와 스트림리트 UI를 통해 완성도 높은 Q&A 서비스를 함께 만들어 봅시다. 오늘 다룰 내용을 살펴볼게요. 먼저 프로젝트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문서를 수집해서 S3에 업로드합니다. 그 다음 날리지 베이스를 구성하고 임베딩과 벡터 저장소를 설정해요. 검색 및 응답 테스트를 거쳐 스트림리트로 UI를 개발하고 마지막으로 피드백 시스템과 성능 모니터링까지 구축합니다. 첫 번째로 프로젝트 요구사항 정의입니다. AI 시스템 구축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첫 단계예요. 마치 집을 짓기 전에 설계도를 그리는 것처럼 무엇을 만들지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 처리할 문서 종류, 그리고 기술 스택을 미리 결정합니다. 요구사항이 명확하면 개발 과정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요구사항 정의 코드를 살펴볼게요. 파이썬 딕셔너리로 프로젝트의 핵심 정보를 정리합니다. 목표는 사내 문서를 자연어로 검색하고 AI가 답변하는 시스템입니다. 입력 문서 형식은 PDF, 독스, 텍스트, 마크다운을 지원하고요. 기술 스택으로는 AWS 베드락 날리지 베이스, S3 스토리지, 클로드 3 사니트 모델, 그리고 스트림리트 UI 프레임워크를 사용합니다. 핵심 기능은 자연어 질문 처리, 문맥 기반 답변 생성, 출처 문서 표시입니다. RAG 아키텍처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RAG는 린리벨 오그멘티드 제너레이션의 약자입니다. 문서에서 관련 내용을 검색해서 AI 답변을 생성하는 방식이에요. 쉽게 비유하면 도서관 사서가 질문을 받으면 관련 책을 찾아 읽고 요약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린리벨은 문서 검색, 오그멘티드는 검색 결과 활용, 제너레이션은 답변 생성을 의미해요. 이 방식을 사용하면 환각 현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서 수집 및 S3 업로드입니다. AI가 학습할 데이터를 준비하는 단계예요. 요리하기 전에 재료를 손질하듯 문서를 정리하고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AWS S3에 체계적으로 저장하면 베드락 날리지 베이스가 자동으로 읽어들여 벡터화할 수 있어요. PDF, 워드 문서, 텍스트 파일, 마크다운 등 다양한 형식을 지원합니다. S3 업로드 코드를 설명드릴게요. 바토 3 라이브러리로 S3 클라이언트를 생성합니다. 업로드 다큐먼트 to S3 함수는 로컬 폴더를 순회하면서 문서 파일을 찾아요. 패스 르글라브 메서드가 하위 폴더까지 모두 탐색합니다. PDF, 독스, 텍스트, 마크다운 확장자를 가진 파일만 필터링하고요. 렐러티브 투로 상대 경로를 구해서 S3 키를 생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업로드 파일 메서드로 파일을 S3에 업로드해요. S3 버킷과 키 구조를 이해해 볼게요. S3는 AWS 심펠 스토리지 서비스의 약자로 클라우드 저장소입니다. 구글 드라이브나 드롭박스처럼 파일을 업로드하고 저장할 수 있어요. 버킷은 최상위 컨테이너로 커다란 폴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키는 버킷 내에서 파일의 경로를 의미해요. 부서별로 폴더를 나누면 나중에 특정 부서의 문서만 검색하기 편합니다. 세 번째로 날리지 베이스 구성입니다. 업로드한 문서를 AI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해요. 마치 책에 색인을 만드는 것처럼 문서의 내용을 벡터로 변환하여 빠르게 검색할 수 있게 합니다. 날리지 베이스를 구성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첫째, 임베딩 모델, 둘째, 벡터 저장소, 셋째, 데이터 소스입니다. 임베딩 모델이 무엇인지 설명드릴게요. 임베딩 모델은 텍스트를 숫자로 변환하는 AI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 휴가 신청 방법이라는 문장을 숫자 배열로 바꾸어요. 이렇게 변환된 숫자를 벡터라고 부릅니다. 몇 숫자로 바꿀까요? GPS 좌표처럼 비슷한 의미의 문장은 비슷한 좌표를 갖게 됩니다. 휴가 신청과 연찬에는 법은 의미가 비슷하므로 벡터 공간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어요. 에머전 타이턴 임베드 모델은 한국어도 잘 이해합니다. 날리지 베이스 생성 코드를 살펴볼게요. 베드락 에이전트 클라이언트를 생성하고 크리에이트 날리지 베이스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이름과 설명을 지정하고 IAM 역할 ARN을 전달해요. 날리지 베이스 컨피겨레이션에서 타입을 VCTY로 지정합니다. 임베딩 마덜라원에는 에머전 타이턴 임베드 모델을 선택해요. 이 모델이 텍스트를 벡터로 변환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함수가 성공하면 날리지 베이스 아이디를 반환받아요. 오픈서치 서버리스에 대해 알아볼게요. 변환된 벡터를 어디에 저장할까요? 베드락 날리지 베이스는 오픈서치 서버리스를 사용합니다. 오픈서치는 일레스틱서치 기반의 검색 엔진이에요. 서버리스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는 서버 관리를 AWS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입니다. 컬렉션을 만들고 인덱스를 설정하면 수천 개의 벡터가 저장되어 빠른 유사도 검색이 가능해요. 데이터 소스 연결과 동기화입니다. S3 버킷을 날리지 베이스에 연결해야 해요. 동기화를 실행하면 문서가 작은 청크로 나뉘어 각각 벡터화됩니다. 한 문서가 여러 개의 청크로 분할되어요. 각 청크는 독립적으로 벡터화되어 인덱스에 저장됩니다. 이렇게 하면 긴 문서에서도 정확한 부분을 찾을 수 있어요. 새 문서가 추가되면 동기화만 다시 실행하면 됩니다. 데이터 소스 연결 코드입니다. create data source 함수는 S3 버킷을 날리지 베이스에 연결해요. 날리지 베이스 아이디에 앞서 생성한 아이디를 전달합니다. 데이터 소스 컨피겨레이션에서 타입을 S3로 지정하고요. 버킷타원의 S3 버킷의 ARN을 설정합니다. 인클루전 프리픽시즈를 다큐먼츠 폴더로 지정하면 해당 폴더의 파일만 읽어드려요. 함수가 성공하면 데이터 소스 아이디를 반환받습니다. 네 번째로 검색 및 응답 테스트입니다. 구축한 시스템이 실제로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마치 새로 만든 자동차를 시운전하는 것처럼 다양한 질문을 던져보고 답변의 품질을 평가합니다. 휴가 신청, AWS 권한 요청, 코드 리뷰 가이드라인 같은 실제 질문으로 테스트해요. 답변과 함께 출처 문서도 표시되어 신뢰성을 높입니다. 린리벤 제너레이트 AP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볼게요. 이 API는 두 단계로 작동합니다. 첫 번째는 린리브, 즉 검색 단계예요. 사용자의 질문을 벡터로 변환하고 날리지 베이스에서 비슷한 벡터를 가진 청크를 찾습니다. 두 번째는 제너레이트, 즉 생성 단계입니다. 검색된 청크들을 클로드 모델에게 전달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답변을 생성해요. 검색된 내용만 기반으로 답변하므로 환각 현상이 줄어듭니다. 질문 응답 코드를 살펴볼게요. 베드락 에이전트 런타임 클라이언트를 생성합니다. 린리벤드 제너레이트 메서드에 질문 텍스트를 전달해요. 린리벤 제너레이트 컨피겨레이션에서 타입을 KLS로 지정합니다. 날리지 베이스 아이디와 마덜라원을 설정하고요. 린리벨 컨피겨레이션에서 넘버 오브 리절츠를 5로 지정하면 상위 5개 청크를 검색해요. 응답에서 아웃풋 텍스트를 추출하면 AI가 생성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스트림미트 UI 개발입니다. 사용자 친화적인 웹 인터페이스를 빠르게 구축해요. 스트림미트는 파이산 코드만으로 깔끔한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프레임워크입니다.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몰라도 괜찮아요. ST 타이틀을 쓰면 제목이 나타나고 ST 버튼을 쓰면 버튼이 생깁니다. 채팅 UI, 입력창, 버튼을 쉽게 구현할 수 있어요. 스트림미트 채팅 UI 코드입니다. 세트 페이지 컨피그로 페이지 제목과 아이콘을 설정해요. 타이틀 메서드로 큰 제목을 표시합니다. 세션 스테이트에 채트 히스토리가 없으면 빈 리스트로 초기화해요. 이것이 세션 동안 대화 기록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채트 인포트로 사용자 입력을 받고 채트 메시지 컴포넌트로 대화 말풍선을 표시해요. 스피너로 답변 생성 중 로딩 표시를 보여줍니다. 세션 상태와 채팅 기록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웹 애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 매 인터랙션마다 처음부터 다시 실행됩니다. 하지만 채팅 기록은 유지되어야 해요. ST 세션 스테이트는 사용자 세션 동안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마치 브라우저의 로컬 스토리지와 비슷해요. 채트 메시지 컴포넌트는 자동으로 아바타와 말풍선을 만들어줍니다. 유저 역할은 오른쪽에, 어시스턴트 역할은 왼쪽에 표시돼요. 피드백 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용자가 답변이 도움이 되었는지 평가할 수 있게 해요. 유튜브의 좋아요 싫어요 버튼처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도구입니다. 긍정과 부정 피드백을 로그에 기록하면 나중에 분석할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이 자주 나오는지, 어떤 답변이 만족도가 낮은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요. 피드백 버튼 코드를 살펴볼게요. 로그 인터랙션 함수는 질문, 답변, 피드백을 JSON 형식으로 로깅합니다. 타임스탬프도 함께 기록해서 시간별 분석이 가능해요.
ST 칼럼즈로 2개의 컬럼을 만들고 각각 버튼을 배치합니다. 엄지척 버튼을 누르면 파저티브 피드백이 기록되고요. 엄지내림 버튼을 누르면 네거티브 피드백이 기록됩니다. 인슈어 S키를 펄스로 설정해서 한글이 깨지지 않게 해요. 성능 모니터링에 대해 알아볼게요. 응답 시간을 측정해서 성능 미스를 파악합니다. 어떤 질문은 빨리 답하고 어떤 질문은 오래 걸리는지 분석할 수 있어요. 데코레이터 패턴으로 함수 실행 시간을 기록합니다. 5초 이상 걸리면 경고 로그를 남겨서 나중에 조사할 수 있게 해요. 클라우드워치나 데이터도구 같은 모니터링 도구와 연동하면 더 강력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성능 모니터링 코드입니다. 메저리스판스타임 데코레이터는 함수를 감싸서 실행 시간을 측정해요. 래퍼 함수 안에서 시작 시간을 기록하고 원래 함수를 실행한 다음 종료 시간을 기록합니다. 2시간의 차이가 응답 시간이에요. 도레이션이 5초를 초과하면 오워닝 레벨로 로그를 남깁니다. 골뱅이 데코레이터 문법으로 getAnsweredMonitoring 함수에 적용하면 모든 호출의 응답 시간이 자동으로 기록돼요. 정기 동기화 설정입니다. 회사 문서는 계속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날리지 베이스도 갱신해야 해요. 새 문서가 추가되거나 기존 문서가 수정되면 동기화가 필요합니다. AWS 램더와 이벤트 브리지를 사용하면 스케줄링을 쉽게 구현할 수 있어요. 매일 자정에 자동으로 동기화가 실행되도록 설정하면 항상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베타 테스트와 개선입니다. 실제 사용자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다듬어요. 10명의 테스터가 2주간 237개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긍정 피드백 89%, 평균 응답 시간 3.2초를 달성했어요. 부정 피드백을 분석해보니 대부분 문서 자체의 정보가 부족하거나 오래된 경우였습니다. 해당 부서의 문서 업데이트를 요청하면 답변 품질이 개선돼요. 마지막으로 실전 팁을 정리해드릴게요. S3 버킷 이름은 전 세계에서 유일해야 하므로 회사명이나 프로젝트명을 포함하세요. 문서를 업로드하기 전에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요. IAM 역할의 베드락이 S3와 오픈서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세요. 클라우드워치로 모니터링을 연동하면 문제를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무리합니다. AWS 베드락 날리지 베이스로 사내 문서 Q&A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어요. 요구사항 정의부터 문서 수집, 날리지 베이스 구성, 테스트, 스트림리트 UI 개발, 그리고 피드백 시스템까지 전체 과정을 다뤘습니다. RAG 아키텍처로 환각을 줄이고 출처 문서를 표시해서 신뢰성을 높였어요. 이 가이드를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실용적인 AI 서비스를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